지금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중동에서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의 하늘을 독점해온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를 제발 팔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4조 원, 3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가며 우리 무기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0%의 수렴하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이죠. 미국 무기조차 쩔쩔맸던 실전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만든 이 천궁이라는 무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동 부호들이 앞다퉈 지갑을 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는 방산 강국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지 그 압도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무기가 좋아도 미국 패트리어트를 이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소름 돋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중동 현지에서 벌어진 실전 데이터,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그 독보적인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천궁2의 탄생 비화부터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산 미사일을 보고 기립박수를 친 결정적인 순간까지 아주 깊숙한 곳의 이야기까지 전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불타는 유전과 굉음이 가득한 중동의 하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쏘아올리는 수천만 원짜리 저가 드론과 자폭 미사일들이 수조 원 가치의 석유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수천억 원짜리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이때지어 몰려오는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 발에 5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고작 몇 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건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엔 이 모든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완벽한 대안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천궁2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의구심을 완전히 박살내드릴게요. 천궁2가 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예술작품이라 불리는지 그 내면의 기술력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천궁2만이 가진 독보적인 발사 방식인 콜드 런치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미사일 하면 발사대에서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그게 바로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사용하는 론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천궁2는 다릅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툭 던져 올린 뒤 허공에서 엔진을 점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화염이 발사대를 직접 때리지 않기 때문에 발사 장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무엇보다 사방 360도 어디서 날아오는 적이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적이 오는 방향으로 발사대를 돌려야 하지만 천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솟구친 뒤 공중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꺾어 적을 향해 돌진하죠. 이 찰나의 시간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실제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천궁2는 이 방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표적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격추해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중동군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말이죠. 천궁2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쏘는 방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미사일이 표적에 부딪히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미사일이 적의 코앞까지 다가간 그 찰나의 순간 보통의 미사일들은 날개 하나들을 움직여 공기 저항으로 방향을 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사일이 요격해야 할 고고도, 즉 하늘 높은 곳은 공기가 희박하거든요. 날개를 아무리 휘저어도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천재적인 외계인 고문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천궁2의 머리 부분에는 수십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걸 측추력 제어, 기술 덱스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미사일 옆구리에 아주 작은 로켓들을 수십 개 달아놓은 겁니다. 목표물에 부딪히기 직전 미사일이 계산을 끝내고
지금이다라고 판단하면 이 옆구리 로켓이 0.01초 만에 불을 뿜습니다. 그러면 전력 질주하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옆으로 툭 하고 순간 이동을 하듯 위치를 바꿉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던 적의 탄도미사일이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천궁이가 공중에서 옆으로 번쩍 이동해 가슴 파괴 그대로 꽂히는 장면을요. 이건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상대의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해 박살내버리는 직격, 요격, 히트케어 방식이죠. 파편을 뿌려 대충 맞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총알로 정확히 꿰뚫는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진행된 독특한 사막 테스트 당시 우리 천궁이는 준비된 모든 표적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100% 명중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동의 장성들이 이건 무기가 아니라 마법이다라고 외치며 기립박수를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구심이 하나 있을 겁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으면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비싼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운영하기 힘든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말이죠. 솔직히 우리 국산 무기라고 하면 가성비만 떠올리기 쉽지만 천궁이는 그 편견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사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한번 움직이려면 대형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이동해야 합니다. 레이더 따로, 통제소 따로, 발사대 따로. 그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천궁2는 다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들은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초소형, 초경량화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대의 다기는 레이더 MFR과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하고 심지어 PR-10별까지 한꺼번에 다 해냅니다. 미국 시스템은 레이더가 여러 대 필요해서 적의 공격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설치하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천궁2는 그냥 트럭 몇 대 슥 들어가서 닷을 내리면 그 즉시 철통 같은 망공망이 형성되는 거죠. 중동 국가들이 왜 환장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들에게 넓은 사막은 곧 기동력이 생명인데 천궁2는 그들이 원하던 치고 빠지기, 힐앤런가 가능한 유일한 중고도 망공망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제가 취재하면서 정말 가슴 뭉클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천궁2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개발 초기 우리 연구원들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온갖 서름을 다 당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깨너머로 배우고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고통을 참아가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한 연구원분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이 기술을 못 만들면 대한민국 하늘은 영원히 남의 나라 손에 맡겨야 한다는 그 절박함 하나로 버텼다고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만든 미사일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중동 부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보물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정말 대단하네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미국과 서먹해지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게 4조 원이라는 거액의 도장을 찍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도박과 한국 방산만의 미친 서비스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미국 무기를 사면 겪어야 하는 그 까다로운 간섭들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무기 성능이 좋다고 해서 수조 원대 계약이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국가 간의 자존심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오가는 거대한 체스판이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사우디의 마음을 훔친 진짜 결정타 그건 바로 블랙박스의 공포를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만약 수천억 원짜리 슈퍼카를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제조사가 2차 보닛은 절대 열지 마세요. 만약 열면 우리가 원격으로 차를 멈춰버릴 겁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무기 판매 방식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엔드유저 모니터링, 즉 최종 사용자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고장이 나도 자기네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이 무기를 어디에 쓸지도 사사건건 간섭하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맘대로 못 쓰니까요. 그런데 이때 한국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도 가르쳐 드리고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공장 짓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이게 바로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과 정확히 맞물린 겁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미국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그 낚시법을 한국은 기꺼이 전수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에 사우디가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있었을까요? 게다가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K방산만의 미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방산계의 쿠팡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면 부품 하나 받는데 몇 달 심하면 1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술진들이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심지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미사일이 잘 터지는지 현장에서 같이 밤을 새우며 점검하죠.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들이 정말 감동했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다고 해요. 미국 기술자들은 콧대 높게 굴며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와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거든요. 이 진심이 통한 겁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그 강력한 신뢰가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천궁이 수출 성공은 단순히 한국과 사우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가장 예의주시하며 떨고 있는 나라가 또 있거든요. 바로 우리를 기술적으로 무시했던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천궁2가 중동의 하늘을 장악했다는 건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이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사우디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폴란드,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우리도 천궁2를 사고 싶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천궁2가 이렇게 잘 나가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 기술력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천궁2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곧 천궁2보다 훨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우주 근처에서 박살 내버릴 엘섬이라는 괴물이 등장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엘섬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미국, 이스라엘 정도만 보유한 다층 방어 체계를 스스로 구축한 초강대국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천궁2에 열광하는 진짜 속내는 어쩌면 나중에 나올 이 엘셈까지 미리 침발라 놓으려는 고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한국 방산은 이 급격한 성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방패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7조 원이라는 돈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벌었네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이걸 우리 일상으로 한 끌고 들어와 볼까요? 7조 원은요. 국산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90을 한 번에 7만 대 넘게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런데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복잡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천궁2 한 세트를 만드는 데는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함께 달라붙습니다. 경남 창원의 정밀 가공업체부터 구미의 전자회로 공장까지 이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우리 동네 이웃들의 일자리로 그리고 그 가족들의 저녁, 식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넘어 우리 경제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아주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불편한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무기 파는 거 아니냐, 전쟁터에 죽이는 기계를 내보내서 돈 버는 게 다랑이냐라는 비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궁2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천궁2는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죽음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멘 반군이 쏜 미사일이 사우디의 민간인 거주지역이나 정유시설에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를요. 천궁2는 바로 그 비극을 공중에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상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는 안보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의 한 외교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우리 하늘에 배치된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밤에 사이렌 소리 없이 잠들 수 있게 됐다고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수출, 품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천궁우의 성공은 단순히 한 번의 대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천궁2의 형님격인 LSM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마지막 당금질을 하고 있거든요. 천궁2가 40km 이하의 중고도를 책임진다면 LSM은 그보다 훨씬 높은 우주 끝자락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촘촘하게 막아내는 다층 방어 시스템을 자기 기술로 만든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 독자적인 방어망을 완성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줄을 서는 진짜 속내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하고 친해지면 미국이나 러시아에 매달리지 않고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은 거죠.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중동 부호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 이제 답이 좀 보이시죠? 그건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진심, 어린 기술 전수,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지키는 광패라는 기술의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총 한 자루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 원조에 기대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인들은 제대로 된 대공 무기도 없이 적의 전투기를 바라봐야만 했죠. 하지만 그 서러움을 딛고 일어선 우리 엔지니어들이 7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방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근성의 승리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7조 원의 수출 계약이라는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우리 연구원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세계 방산 지도를 바꾸고 있는 한국만의 필살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천궁우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자부심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이 보내주는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K방산 화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의 실험실에서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밤을 새우고 있을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하며 의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의 생각이 바뀌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천궁2를 넘어 전 세계 항모 전단을 공포에 떨게 만들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해전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삼성전자가 답을 알고 있었냐고요? 결국 모든 첨단 무기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답이 확실히 보이시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